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있고 그 진료실을 통해서 건강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이천의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24시간째 진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5시 36분경 1차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큰 불길이 잡히는 듯 했는데요. 오전 11시 50분경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으며 건물 내부에서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 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한 명의 소방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 건물 내부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 이 불길이 되살아난 걸로 추정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주에도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고가 있었죠.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 철거 공사를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관리소장이 구속됐습니다. 5층 건물에 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을 맡았던 한솔기업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어제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창 일손이 바쁜 농촌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여전히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군청 공무원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막혀 일손이 더 모자라단 분석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37개 시군에서 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600여 명.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입국한 근로자는 10%도 채 안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농가와 구직자를 잇는 인력 중개에 나서는 등 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50대, 올해 안에 40대까지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당국의 발표가 있었죠. 우선 만 55세부터 59세까지 50대 국민은 7월 12일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7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백신 종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다음 순서인 18세부터 49세는 8월부터 선착순 예약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날짜와 접종 기관을 선택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교차 접종도 허용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이 7월 이후로 밀리면서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화이자로 맞게 된 겁니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총 54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9천여 명이고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54만 명이 추가돼서 1,325만여 명이 됐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8만여 명이 추가돼서 총 347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시면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강원 영서는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전북 동부와 영남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출근길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20도,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이 흐려도 날이 워낙 습해서 더울 수 있으니까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로 건강 챙겨보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행복진료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 어떤 주제로 건강 챙겨볼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그렇죠. 뭐 싸우는 듯한 네. 모습인데. 막 터지는 것 같고 이게 뭘까요? 우리 몸이 뭔가 병과 싸운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렇죠?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움 잘하는 법이 나오나? 싸움 잘 못해요. 그렇지. 우리가 저 의사 선생님들 모셔놓고 네. 싸움 잘하는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네. 자, 여러 가지 뭔가 신경, 심장, 위장. 네. 뭐 전신에 뭐 없는 데가 없죠. 네. 바로 보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온몸이 다 아픈 주제인 거네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한번 다 표시해봤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온몸이 아프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몸에 다 연관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노화지, 노화. 나이가 들면 색시 노화. 이쑤시거든. 맞아. 노화 싸우는 건가? 첫 그렇지, 번째 그렇지. 힌트는? 아니, 뭐, 염증. 그죠. 활성산소 뭐 이런 거. 염증과 싸우는 네. 거. 활성산소. 염증일 수도 있겠네요. 이보은 선생님 아주 예리하세요. 통증 아니에요, 통증? 통증. 통증. 오. 통증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신경. 아까 싸웠잖아. 네. 오만 대가 아파. 아파. 자, 마지막 힌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유 모를 통증이 심해서 이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우, 갑자기 대상포진이라니 원인을 물어보니까 제가 이게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또 코로나19 시대에 또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바로 알겠네요. 답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많이 아프다. 돈이죠. 돈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아프겠는데. 많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프죠. 예. 정말. 뭘까요?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건강 비상 바닥난 면역력을 잡아라입니다. 돈이 아니라 맞아요. 면역력이었어요. 네. 아니, 지난해 올해 화두가 면역력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뭐 감기도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래요. 네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봄 되면서 좀 더 심해져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그 면역력하고 연관이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떨어지고 있는 면역력을 바로 지금 이때 잘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 올해도 엄청난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40도 가까이 육박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자율신경계 장애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울 때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자율신경계가 결국 내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 열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땀 배출도 많아지고 심장 박동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러면서 온 몸에 있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로컬에서 직접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때 맞는 좀 많이 오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건강을 지키게 되는데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입맛이 자꾸 떨어지니까 먹는 게 부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 면역력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하죠. 화면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6월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한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우리 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면역력 때문에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면역력은 우리를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암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염에 노출돼서 크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각종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서 이렇게라도 잠깐 나왔다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피디님, 제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네? 화장실이 급해서 가야 돼서. 예, 따라오세요. 제가 급해서. 아이,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가버리면 저희는 어쩐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화장실로 직행. 한참을 아무리 기다려봐도 화장실에서는 물소리만 들립니다. 드디어 나오셨군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요. 이게 신우신염이 있고 이래서 이게 화장실이 편하게 못 보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바지가 다르죠? 신우신염도 문제지만 좀 부끄럽긴 한데 그 여성 생식기 거기 질환이 자꾸 있어서 간지럽고 이렇다 보니까 좀 괴로워서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면 청결하게 씻고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고 그래요. 특히 여름이 되면 잦은 수분 섭취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주부는 더욱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우신염과 질염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난 뒤부터 뭘 잘 못하니까 우리 애기들이 안 해주면 이렇게 사다 놓지 않으면 안 먹고 굶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챙겨놔요. 아이들에게 삼시세끼 밥을 다 해주기엔 바닥이 나버린 그녀의 체력.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조리식품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아픈 엄마를 이해하며 집안일도 함께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거 알아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엄마 뭐 손목도 수술하고 여기저기 수술도 많이 하고 머리도 많이 아파가지고. 머리에 종양이 하나 있는데요. 종양이? 네. 이거는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하기 힘든 부위라서. 어디에? 뭐 선생님 말씀에 의하자면 머리 한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끼고 가야 되는 거라 그냥 신우신염과 질염, 관절염에다가 머리에 종양까지 몸 여기저기에 아픈 것 투성이인 주부. 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것인지, 현재 어느 정도로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인지 각종 염증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가장 불편해하는 부인과 질환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소변 검사를 하셨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서 방광염이 있으세요. 또 가드넬라라고 냄새나는 그런 세균이 나오셨어요. 검사 결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염과 방광염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분들은 위장관계 질환이 더 먼저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고 또 감기 같은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와 관련된 질염이나 방광염 등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기관에 불편한 증상들이나 기능 저하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면역력이 무너지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 당신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네. 온갖 그 병이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뭐 이렇게 두려워요. 맞아요. 걱정되고. 네, 맞습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네. 폐렴,
방광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 많이 찾아오지만 정말 그중에서 제일 두려운 건 뭐니 해도 대상포진 아니겠습니까? 대상포진 정말 괴롭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무서우니까 저도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네. 대상포진 하면 떠오르는 건 그냥 무조건 통증이잖아요. 네. 바로 통증의 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떨어진 아주 대표적인 질환을 특히 여름철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아니 저 아는 분은 대상포진으로 여기에 대상포진이 왔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얼굴 쪽이에요? 네, 이쪽에 왔는데 지금 아직 3달 넘었는데 아직도 고생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희한한 건요. 평소에 건강해 보이고 제 등산 멤버 중에 한 명도 네. 대상포진 때문에 지난주에 등산을 못 나왔어요. 근데 평소에 늘 건강했던 분이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다 하더라도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바로 네. 이 대상포진인데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더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대상포진 환자의 65%가 50대 이상이고요. 그중에서 또 61%가 여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장난 보이잖아요. 아니죠. 이게 이제 스포가 조금만 생겨도 진물 나고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하시고. 저거 봐. 근데 정확히 대상포진이 어떤 질환이에요? 네, 이것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띠 대자에 모양 상자를 써서 대상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나서 포진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약간 몸살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이 나고 근육통도 전신적으로 생길 수 있고 두통도 생길 수 있죠. 이래서 전신적 몸살 감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그때부터 바늘로 정말 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계속 긁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굉장히 예리하지만 아주 깊이 느껴지는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또는 수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띠를 두르는 듯한 포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에는 그냥 감기 몸살이겠죠 생각하다가 국소적인 부위로 이런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화면 보고 깜짝 놀란 게 수포가 어느 정도 생기는 건 봤는데 온몸에 등 쪽에 전부 수포가 생겨요. 아니 저렇게 심해져도 저게 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상포진에는 완치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대상포진 이제 수포가 없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내 몸에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치란 말을 쓰지도 않고요. 대상포진은 또 문제가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하게 대상포진을 앓았던 환자 중에 이제 제 환자 중에는 3년째 그 포진 앓았던 부위가 계속 아파서 치료를 받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해외를 같이 간 분이요.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대상포진 원인이 바로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네, 어릴 때 수두 혹시 예방주사 다 우리 다 맞잖아요. 맞았잖아요. 다 맞았죠. 네, 저도 어릴 때 수두를 앓기는 그거 알았거든요. 불주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대개 어릴 때 이제 지금은 전 국민 예방 접종을 하기도 하니까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한국인의 약 96%가 이 수두를 앓은 흔적이 있고 수두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이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어느 날 뭐 잔병 치레를 좀 한다거나 감기 몸살 한번 앓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이 수두 바이러스와 창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사진 봤듯이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띠 모양으로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신경절을 따라서 이게 신경끼를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 띠 모양으로 싹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몸에 이 신경절이 양쪽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네, 피부 속에 있는 신경들을 표시한 건데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신경절을 따라서 쭉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흉추 몇 번에 퍼졌다. 그러면 그 신경절을 따라서 띠를 두르는 듯한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죠. 이 수두 바이러스가 이 신경절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잠자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창궐을 하면서 그 신경절을 따라서 쫙 퍼지게 되는 방식이라서 띠를 두르는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따라서 쭉 가서 신경을 건드리니까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신경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요.
사실은 신경통 그 자체가 굉장히 예리한 통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화끈거리거나 저린 듯한 이상 감각증으로 찾아오기도 해서 단순 통증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같이 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바람결이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아프다고도 하고 옷을 입을 때 옷깃이 살짝 닿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에어컨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아픈 분들 보니까 이 옷 입을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옷도 오시고 바람만 스쳐도 아픈데 이게 우리가 아픈 것을 수치화시키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심한 고통, 어떤 고통이냐? 산통. 그렇죠. 산통을 일반적으로 한 18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상포진의 점수는요. 23점으로 산통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통증은요. 암 환자의 통증과 비슷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대상포진 환자의 경우에서는요, 56% 이상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그 고통이 정말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산통보다 더 심하다니 얼마나 아픈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대상포진은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암 환자 통증하고도 같다고 그러니 이게 굉장히 아픈가 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대상포진 통증이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면도칼로 이렇게 긁는 것 같다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의 대상포진의 이름 자체가 전뇨화단이라고 그래서 불화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서에 표현되어 있기를 인두로 사란을 지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해서 전뇨화단이 불화자가 들어갈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불타는 듯한 통증. 이 여름에. 더운데 불타는 듯한 통증. 근데 이거는 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맞으셨다는 예방주사?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2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가지를 맞았는데요. 이 사균과 생균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좀 다르고 제조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국내 수입은 안 된 이 마지막 백신이 아마 올 연말쯤에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예방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없어지면은 하루빨리 도입이 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면역력을 올려서 이 대상포진과 같은 각종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팁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대상포진 예방주사 저도 맞았거든요. 근데 무료로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 건강검진을 좀 일찍 받으시면 사람 없을 때 받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를 추가로 검사를 해주시는데 요거 추가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실래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꿀팁이다. 이거 10월 이후에 이 건강검진 몰릴 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좀 가서 하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팁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우철 비상 면역 건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민욱 교수님 거부터 볼까요? 방패 운동. 방패? 방패 운동. 면역력 하면 우리 몸의 방패 아니겠어요? 아까 앞서서 나왔던 화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튼튼히 내 방패를 키워주는 운동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방패 운동 이름 좋은데요? 네, 방패 운동의 핵심은요. 목의 리듬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계를 많이 조절해주고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뇌관 부위를 자극하는 게 좋고 뇌척소액의 흐름을 원만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목을 좀 많이 시원하게 풀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네요. 목을 풀어주는 거. 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야 또 저녁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서 수면 리듬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목을 자극해서 세로토닌도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호르몬의 균형도 맞춰주고 면역력도 높이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 하면은 저녁 때 야간에 이 요즘같이 열대야가 시작될 무렵에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려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40대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70대 정도가 되면은 이 20, 30대의 최고조에 달했던 멜라토닌의 양에 비해서 거의 20%밖에 분비가 안 되니까 어르신들께서 아침잠이 좀 적어지고 밤에 잠을 끊어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세로토닌은 떨어지고 멜라토닌도 떨어지면서 면역력까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좀 아침부터 자극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패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패 운동. 앞으로 나가서 좀. 제가 한번 배워볼까요? 방패. 네, 방패.
자,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주는 네, 좋습니다. 방패 운동. 일단은 좀 아침에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되니까 오늘 좀 강도를 낮춰서 알려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어깨 넓이로 양발을 벌려서 서신 다음에 팔을 쭉 늘어뜨려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목의 리듬감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목 운동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가벼운 리듬을 찾기 위해서 제기 차듯이 다리를 올리면서 발끝과 손끝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도 발끝과 손끝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쪽 발씩. 자, 왼발 먼저 해볼까요? 네. 자, 왼발. 자, 오른발.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목의 리듬감을 찾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네. 셋, 넷, 네. 좀 이거 웃겨 보이지 않나요? 네. 어디가 반대지 이게? 아주 네. 귀여워 보이는데. 네. 다섯, 인형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자, 굉장히 쉽지만 목을 많이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손끝과 발끝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내 몸에 있는 신경을 좀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로토닌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좀 민망하니까 좀 웃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좀 행복해지네요.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이 문을 활짝 여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할 건데요. 핵심은 정면을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면을 똑바로 바라본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문을 하나씩, 네, 하나씩 열어드릴 건데 그냥 열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네. 대둔근을 같이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다리를 반대쪽으로 뻗어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고개는 가운데로 유지를 하고 몸을 트위스트 해주는 방식이니까 역시 역으로 목을 좀 움직이는 운동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 하나, 둘, 셋, 시원하다. 넷, 근데 자세는 좀 웃기긴 해요. 여섯, 약간 수영하는 거 같고. 맞아요, 네. 여덟.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리듬감을 조금 더 익혀보기 위해서 음악도 준비했거든요. 네. 자, 음악 한번 줘보시겠어요? 왼발 먼저 시작할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팀인 것 같죠? 여섯, 일곱, 네. 자, 조금 빨리 해볼까요?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셋, 넷, 하나, 둘, 선생님 되게 귀여우세요. 둘, 셋. 웃으면서. 네, 좋아요. 자, 고개를 앞쪽으로 고정시켜주고요. 양쪽으로 몸을 트위스트 시켜주는 느낌으로 대둔근과 어깨 그리고 목까지 모두 다 같이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하나, 둘, 셋. 이게 웃음이 나오네요, 네, 이 좋죠. 동작들이. 자, 어때요? 목이나 좀 척추 같은 데가 많이 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아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손끝, 발끝의 신경 그리고 전신에 있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재밌네요. 면역 건강성. 아, 괜찮아요. 방패 운동 알아봤고요. 예, 이번에는 뭘까요? 장수 밥상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보은과 사원의 장수 밥상입니다. 바로 가죠. 면역력을 올리는 밥상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요리입니까? 오늘은요, 제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재료가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 바로 확실해. 죄송해요. 대두입니다. 콩. 네. 대두 중에서도 제가 백태, 흰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 백태 그러면 사실 매주 만들 때도 요거 삶아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에 좋다는 청국장을 띄울 때도 요거 삶아서 이용을 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요 백태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메뉴가 뭔지 대두하고 궁금한데? 백태하고 달라요? 네.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뭐 대두라고 하는 게 이제 얼굴 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대두 중에 이제 노란콩, 백태 이렇게 비슷하게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요 메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청국장을 담가 먹기도 하고 발효를 해서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면역력을 위해서 고기 그랬는데요. 식품군을 분류해 보면은요.
고기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저는 백태와 같은 대두는요. 같은 단백질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고기를 드시는 것처럼 콩을 드시는 건 단백질 공급에 좋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밭에서 나는 소고기, 단백질의 왕 뭐 이런 말로 불리는 거죠. 네. 그럼 모상 선생님 오늘 뭐 해주실 건데요? 네. 저는 오늘 이 콩을 이용한 후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후식? 콩이 오늘 후식이 돼요? 면역력이 또 주제잖아요. 근데 요구르트 다들 면역력에 좋은 걸 알고 계시죠? 알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콩과 또 청국장 가루 거기다가 이 요구르트를 이용한 이름하여 콩구르트. 콩구르트. 이름이 더 맛있지 않나요? 저 네. 잘못하면은 그저 콩크리트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콩구르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콩그루트. 자, 그러면 이보은 선생님은 메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실 이 콩 가지고 만드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하기가 손쉬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콩 가지고 아주 맛있는 콩물을 준비를 해서 뜨겁게 온 콩탕, 네. 차갑게 냉콩탕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하시기 전에 좀 오늘은 미리 좀 질문을 던지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콩국물 같은 거 만들 때 대부분 이게 좀 약간 콩비린내. 야, 그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확실히 제거하는 비법 오늘 들어가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 그거 잘 비법이 알려주십시오. 없으면 네. 콩탕의 아주 그 본질을 해치는 거라 네. 그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보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자꾸 하는데 그게 안 돼갖고 저만 먹거든요. 지금.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그 맛있는 콩탕을 만들려면 네. 아주 어떤 콩을 준비하냐가 가장 좋겠죠. 네. 어떤 거 준비할까요? 이쁘게 생긴 애들로 또 골라야죠. 맞아요. 네. 예쁜 아이들로 고르는데요. 사실 이 콩이요, 굉장히 동글동글하지만 타원형으로 생겨서 약간 매끈한 게 좋고요. 그다음에 윤기도 나면서도 굉장히 콩 자체가 밝은 색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콩이 너무 마른 것은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너무 약간 굳은 그러니까 약간 거뭇거뭇한 그런 것도 약간 묵은 콩이라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콩은 이렇게 향을 맡아봤을 때 굉장히 구수한 향이 나는 것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콩을 준비를 하셨으면은요, 대부분 이제 아까 차윤환 박사님이 콩 비린내가 난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콩 비린내 단 하나도 나지도 않는, 그다음에 굉장히 만들기도 쉬운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탕 만든다 그러면 콩물 먼저 불리세요. 네. 저는 안 불립니다. 안 불리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재빨리 씻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제가 콩이 2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콩 삶는 물은 콩의 2배예요. 그럼 4컵을 넣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불을 켜고 뚜껑을 열고 삶을 거기 때문에 증발되는 걸 봐야 네, 돼요. 5컵을 넣습니다. 그래서 콩을 부어요. 네. 이게 지금 깨끗하게 씻은 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콩을 이렇게 우리가 끓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끓여야지 비린 맛이 안 날까 궁금하시잖아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콩을 삶을 때 한 6시간에서 8시간 불리고 네. 그다음에 콩을 한 20분 정도 삶아서 또는 15분 정도 삶아서 비린 맛을 없앤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하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콩을 이렇게 물에 2.5배 정도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걸 넣습니다. 빨리 삶아지기 위해서. 소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소금이에요. 소금을 엿다 넣고 끓기 시작해서 딱 30분을 끓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끓기 시작해서 30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 소금에 의해서 굉장히 콩이 빨리 붉게 되겠죠. 맞죠? 맞죠? 그렇죠. 수학생님? 삼투압의 변화도 있고요. 그쵸. 소금이 넣으면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콩이 이제 삶아지는 그 시간이 좀 이제 빨라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이제 주름도 지고 이런 경우에서는 수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살짝 불리는 게 좋지만 지금 이보은 선생님이 오늘 갖고 오신 콩은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런 경우는 굳이 불리는 거 없이 저렇게 바로 하셔도 콩의 이 맛은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콩의 상태를 보고 조금 조절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30분을 재야 되냐면요. 이렇게 끓다 보면은 콩이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알씩 이렇게 떠오르요. 그리고 거품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간을 재서 30분을 딱 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씻은 콩을 이렇게 해서 삶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콩 삶은 물이 아주 한 컵도 안 되게 남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콩 삶은 물을 이렇게 따로 받아놨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삶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방송을 지금 요것만 30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미리 제가 좀 삶아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요게 삶은 콩이에요. 30분. 이보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많이 먹었어요. 네, 아까 너무 여기서 맛있어요. 저기 좀 줄었더라. 많이 줄었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거. 아니, 어떠세요? 최현남 박사님 드실만 하네. 계속 손이 계속 네, 가요. 계속 저게. 가요. 꿀 맛있네. 잘 됐어. 그쵸. 나보고 지금 잘 삶았다고. 잘 됐습니다, 선생님. 네. 거기 뭐 접시 하나 없어. 자, 그러면 요 콩을 제가 지금 맛있다. 이제 가를 건데요. 네. 절대로 어머님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콩 삶은 물을 따라내고 요걸 식히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삶을 때 집어넣냐 하면 반 컵 정도만. 종이컵 반 컵, 한 100cc 정도만 같이 넣잖아요. 네. 왜 제가 이걸 넣냐면 이렇게 넣어야지만 콩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콩물이 맛있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으면서 그 안에 있는 콩에 있는 맛있는 단물이 물로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걸 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이렇게 같이 콩탕 끓일 때 같이 섞어서 네. 콩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물 속에 약간 거품들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 거품을 일으키는 성분이 바로 이 사포닌 성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저 국물 속에 사포닌이 좀 더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저걸 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콩 속에 인삼 성분인 생리활성 물질을 좀 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네. 대신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또 장이 놀랄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이보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정도만 딱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주 맛있는 콩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근데 이게 무슨 맛인가 생각해봤더니 잘 삶은 옥수수 같아. 그렇죠. 아니 옥수수보다 더 맛있어. 진짜 그 더 너무 고소해. 맛있는 맛이에요. 고소해. 좀 드릴 때 다 넣으시네요. 아니, 드릴까요? 드릴까요? 맛 좀 보실래요? 얻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진짜.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콩물을 넣습니다. 콩 삶은 물 한 맛있다. 반 컵.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물을 갈을 때 콩을 다 삶아놨으니까 이제 물 넣고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물의 비율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를 넣어야지 적당한 콩물이 나올까 고민되시죠? 바로 콩 2컵에 생수 10컵을 넣습니다. 그래야 굉장히 맛있고 건더기가 걸쭉한 콩물이 나와요. 콩 2컵에 생수 10컵. 네. 이 콩물은 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요거 그냥 냉장고 보관하는데 이 뭘 먹으면서 하는 걸 보니까 좋네. 그러니까요. 근데 맛있으니까 그냥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근데 요것도 또 가끔요 호불호가 갈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콩콩 낼 때 역시 옛날처럼 맷돌로 해야지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믹서로 가는 게 좋은데 제가 두 가지 다 해봤더니 네. 맷돌로 하면은요 콩을 좀 씹는 느낌이 있어서 남자분들이 좀 좋아하시고요. 저렇게 믹서로 갈면 훨씬 크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근데- 이보은 선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더 좋아해요. 네, 믹서로 갈을 때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여러 번 쉬어가면서 갈아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차윤환 박사님 얘기한다고 끈 게 아니라 당연히 끌 시간 돼서 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켜요. 한 번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번 갈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매끈한 콩물 만든다고 체에 한번 받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콩의 영양가까지 다 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매끈하게 여러 번 갈으려면 믹서를 2-3번 정도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매끈한 콩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갈아주세요. 네. 저거 제대로 갈면요. 저 콩국이 흡사도 우리가 휘핑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부드러워요, 저는. 근데 저게 갈면 씻기 나쁘다고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안 해주는 집도 있어요. 저희 집도 그런데요. 자꾸 그런 맷돌 사온다. 맷돌 돌리기 얼마나 힘든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매끈한 콩물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거품이 생긴다고 이 거품을 걷어내시고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거는 그냥 두시잖아요. 알아서 거품이 잦아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거품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냉장고 안에 보관하셨다가 끓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저는 지금 요거 아까 삶을 때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갈을 때는 소금을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냐면 갈을 때 소금 넣으면은 이 콩물이 삭아요. 삭으면 미리 빨리 상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소금을 넣고 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품이 지금 너무 또 이제 아버님이 빨리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게 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으시면 저기에 콩기름 있잖아요. 콩기름을 살짝 넣어주면은 이게 소포제 역할을 해서 거품을 좀 싹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좀 기름을 살짝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콩물을 가지고 저희가 맛있는 이번에는 온콩탕을 먼저 만들 거예요.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갈아놨거든요. 굉장히 고와요. 여기에다가 온콩탕의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집에 김치 있으시면 김치 꺼내서 깨끗하게 물에 헹군 다음에 이렇게 쪽쪽 찢어 놓으세요. 신김치 많아요. 김치 만약에 배추김치가 없다 그러시면 열무김치 씻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필요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 뭐예요? 버섯? 예, 요거 버섯이에요. 바로 표고버섯을 한 장을 넣고 30분을 우렸어요. 그리고 나서 표고버섯은 건져서 이렇게 곱게 채 썰어 놓고 우린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이제 넣고 제가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불을 켜고요. 너무 맛이 기대돼요. 그러니까. 콩물을 딱 먹어봤더니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고. 왠지 콩국 있으면 언제 나온 게 아니라 국수는 어딨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요거 넣었습니다. 처음 보는 요리법이에요. 온콩탕. 요거요. 예전에 할머님들이 콩 갈고 나면은 나머지 찌꺼기 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 잡수셨어요. 자, 그다음에 표고버섯 넣고요. 야, 그리고 지금 콩비지 얘기하셨는데 이 두부집에서 나오는 콩비지가 식이섬유의 보고예요. 그래서 여름 앞두고 혹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콩비지 다이어트 적극 추천합니다. 등산하고 내려오면 옆에 그 가게들 있잖아요. 그래서 콩비지 이렇게 해서 그냥 들고 가기 해줘요. 그렇죠.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돈 받고 팔아도 되는 건데. 이게 또 버섯 우린물이잖아요, 선생님. 감칠맛이 싹 돌 것 같아요. 또 먹어보면. 굉장히 감칠맛도 돌고요. 요게 또 살캉살캉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양념을 하냐면 바로 요거 국간장. 양은 얼마나 돼요? 국간장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 넣어주고요. 일단 지금은 콩물은 아예 안 들어간 상태예요. 왜냐하면 콩물은 아까 요거 삶아서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넣게 되면 콩이 너무 과하게 끓여지니까 영양 성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콩이 맛이 없어요. 고소한 맛이 또 생명인데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콩 속에 그 니놀렌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게 열을 받거나 좀 조건이 잘못되면 갑자기 쩐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불을 조금 살짝 덜 맞추는 게 요번에 또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시네요, 이번 선생님. 이걸 자, 어떻게 그 하시나. 다음에는요, 요거 들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가 약간 끓여지도록 하는데 요 끓일 때는요, 지금 조금 빨리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끓여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끓여놓은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끓고 있죠, 국물이. 네. 이제부터 이제 여기에다가 콩물을 넣어야 되는데 콩물 넣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넣습니다. 대파. 대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색깔 내려고 요거 홍고추 다져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색깔이 좀 이뻐지겠죠? 확 살아요, 확실히. 그쵸? 네. 요거에다가 준비한 콩물을 이제 넣어요. 끓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버섯탕인데 이제 콩물이 오, 야. 이렇게 콩물을 넣어줍니다. 야, 저게 버섯도 원래 단백질의 보고거든요. 거기에 이제 콩까지 들어갔으니까 단백질 보고에 보고를 더했네요, 저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끓이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예인 씨한테 질문을 할게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 자신을 가지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예인 씨가 잘해.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여기서는 뚜껑을 닫았어요. 이제 콩물을 넣었어요. 이제 바글바글 한 소금 끓이려고 그래요. 네. 뚜껑을 닫아서 끓일까요? 열고 끓일까요? 열고 끓여야죠. 왜요? 왜냐하면 콩에서 약간의 그 비린 향이 날 수 있어서 콩비린내를 네. 날려버리기 위해서. 정답! 야, 맞췄나 보다. 아, 오랜만에 정말 수위가 높은 걸 맞췄어요. 네. 정말 이렇게 콩탕을 끓일 때는요. 네. 이쪽에서는 제가 분명히 뜨겁게 빨리 익혀야 돼서 뚜껑을 닫았지만 이쪽에서는 지금 콩물을 넣은 상태니까 콩물이 살짝 익혀지게끔 살짝 뜨겁게 되게끔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어놓고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오래 끓이지는 말고요. 이 상태에서 딱 5분 정도만 끓이시는 게 좋아요. 5분? 자, 그러면 이제 냉콩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냉콩탕은 뭘로 만드냐 하면 여기 지금 제가 도토리 묵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역시 도토리묵 있어줘야죠. 왜냐하면 이 콩물하고 도토리묵하고 궁합이 또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 도토리묵을 등산하는 이렇게. 분들에 대한 유혹이네요. 콩국에다가 도토리묵. 그렇죠. 야, 근데 저걸 너무 같이 좋죠. 먹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묵밥은 먹어봤어도 콩탕 묵밥. 그렇죠. 콩국 따로, 그 다음에 도토리묵 따로인데 저걸 같이? 야, 요거는 새로운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정확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만 주시면 돼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묵사발 한 그릇.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최고죠. 묵사발 대신에 제가 콩물로 묵사발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와. 앞으로는 묵콩사발.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도토리묵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시원하게 오이가 좀 들어가야죠. 여름은 또 오이죠, 오이. 여름에 또 오이 냉국 너무 좋죠. 진짜 여름에 딱 생각나는 걸 다 지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묵이랑 오이랑. 왜냐하면 여름철에 이렇게 오이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 오이가 수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땀 흘린 여름철에는 이 오이만한 게 없어요, 채소가. 그래서 이 오이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름에 생각나는 것 중에 오늘 하나 빼곤 다 나왔네요. 그래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박 한 동만 수박.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여름에 군대에서 하계 훈련할 때 저 오이 냉국하고 수박 한 덩어리 더 먹겠다고 싸우고 아, 그렇죠. 이게 대항으로 이렇게. 그 수박을요 이렇게 가운데 걸 줘야 되는데 배식하는 친구가 옆에 끄트머리 걸 줬어. 화가 나 안 나? 수박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끝까지 좀 기대해 보세요. 그럼 오늘 다 나오는 건데. 다 나오는 그렇죠. 건데.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요 준비된 것을 좀 담아 볼게요. 네. 도토리묵 좀 담고요. 아, 여름엔 진짜 시원하게 도토리묵 묵사발 진짜 맛있는데 오늘 이 냉콩탕도 기대가 네. 돼요. 이 오이채도 이렇게 듬뿍 올려주시고요. 저 외국 사람들한테 묵 보여주면요. 놀래요. 그다음에 토마토도 외국은 저런 게 이렇게 조금 없으니까. 멋스럽게 좀 올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게 콩물이거든요. 콩물. 콩물. 오늘 당연히 시원하게. 예, 시원한 네, 거예요. 시원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부어드려요.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한 접시 잡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맛있는 콩탕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부어드릴게요. 우와. 좋네 좋아.
아니 저 리액션들이 진짜 리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맛이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먹을까? 후루룩 먹을까? 아니면 호로록 먹을까? 젓가락으로 먹을까? 숟가락으로 먹을까? 뭐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 대상포진 와요. 그냥 먹어. 네. 자. 주세요. 그럼 이제 드셔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모사 선생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콩물 좀 드릴까요? 네, 이거 네, 가지고 저 필요합니다. 쓰신다고 필요해요. 그랬잖아요. 네. 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갑도 안 꼈어요. 엄청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한데 네. 아까 이제 콩그루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아까 하나 못 빠졌다고 그러셨죠? 수박. 여름에 수박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빠지면 그 안 돼요. 수박 제가 준비해 왔어요. 아, 저기 있구나. 제 요리예요. 네. 이제 콩그루트는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 사계절 내내, 왜냐하면 제철 과일을 사용을 해서 먹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수박이랑 참외가 한참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수박이랑 참외를 준비해봤고요. 그냥 콩물이랑 사실 이 요구르트랑 섞어서 하는 건데 이것만 하니까 뭐 씹는 맛도 없고 넘기는 것 같지도 않고 여름철 우리 좀 유실됐던 수분도 보충해주고 네. 면역력 강화하기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견과류, 모든 견과류를 준비해봤어요. 네. 여기다가 저만의 비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청국장 가루예요. 청국장 가루가 들어가요. 네. 이 청국장이 사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감기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우리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여름철에 기운 떨어졌을 때 순간 좀 기운을 차올리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또 차윤환 교수님 청국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요. 뭐 청국장이라고 하는 건 또 콩의 또 새로운 발효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청국장을 일으키는 균이 그 바실러스 균이라고 하는 균인데요. 얘가 약간 좀 끈적끈적한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에 면역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청국장은 또 애들이 분해까지 해서 맛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가 이렇게 좀 면역력 방패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청국장이나 또는 이게 없으면 하다못해 된장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먹는 게 면역력을 올리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게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콩그루트를 준비했을 때는 되게 이게 콩 맛이 고소한 맛이 강했는데 옆에서 이 냄새에 되게 너무 묻혀요 지금. 이걸 먹고 나면 콩그루트의 맛을 못 느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요거트를 준비하시고요. 네. 여기다가 콩물 이거 충분히 섞어서 야. 침전돼 있으니까 많이 섞어서 이것도 비율 중요하죠. 비율은 이제 본인이 좀 고소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요구르트 양을 좀 줄이고 많이 콩물을 넣어도 좀 많이 되고? 넣고 난 그게 싫다 그러면은 요 콩물은 좀 줄이고 요구르트 양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 요거트에다가 그 콩물 부으실 거죠? 네, 부어서 사용할 겁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콩이 단백질의 보고, 근데 요거트도 단백질의 보고, 그러니까 저기도 어떻게 보면은 보고에 보고를 붙였네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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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구르트 위에다가 요구르트 위에다가 콩을 요거를 싹. 우와. 조금 더 큰 볼이 있으면 네.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있는 자료 다 넣으면 돼요. 다 넣으면 아이고 넘쳐버리죠. 넘쳐. 많이 사랑이 넣었다. 넘쳐. 그러니까. 네, 너무 욕심을 냈네요. 네, 너무 많이 애들을 다 드셨어. 넣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따로. 따로 준비해 왔으니까 예,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러면 네. 요 옆에 제가 좀 아까 했던 온콩탕 있었잖아요. 네. 어떤 상태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국물이 굉장히 아까보다는 훨씬 더 콩물 자체가 오. 이거 비지찌개하고는 좀 네. 달라요. 아니, 그렇죠? 얼핏 보면 크림 파스타 느낌 나죠. 요거를 한 대접 잡수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김치를 표고버섯과 같이 이렇게 잡수시면은요, 요게 반찬도 필요 없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저 김치를 면처럼 이렇게 잘 썰면 그냥 모양만 보고는 정말 특이하게 생긴 파스타가 그러네. 이럴 것 같아요. 네. 온콩탕.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요 냉콩탕 먼저 잡수셔. 그럴까요? 냉콩탕 먼저. 국물 맛이 궁금했어요. 야, 이거 소금 안 뿌려도 되나요, 이거? 혹시 소금 필요하시면 아니요, 안 뿌려도 돼요. 소금 안 뿌려도 됩니다. 안 뿌려도 돼요. 돼요. 네, 너무 맛있어요. 왜냐하면 아유, 좋다. 제가 아까 삶을 때 소금을 약간 넣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아유, 근데 이걸 먹으면 생각나는 게 뭐냐? 아유, 여름이네 이제. 아유. 어떠세요? 제대로 진짜 한여름 맛있네. 더위를 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콩국수보다 더 좋은데요? 아니 무기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오이 씹히는 맛이 콩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여름철에 면역력도 높이지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한 그릇인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날 바깥 활동하고 들어와서 이거 얼음 넣어서 한 그릇 하면 더위 싹 식히죠. 그죠? 시원하게 먹으면 와 뭔가 그러면서 힘이 딱 도는 기분. 몸에 에너지가 뭐 확 생기는. 네. 온콩탕. 원래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찬 거부터 먹고 따뜻한 거 먹는 거예요. 워낙은 찬 거 드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거 잡수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저트로 나온 콩그루트 잡수시면 딱 맞죠. 와 이거 맛있네. 어떠세요? 저는 온에 한 표. 이거 진짜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네. 그렇죠. 콩물 하나, 콩탕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온으로 냉으로 즐기시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면역력이 이렇게 한층 쭉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요 계절에 김치 이렇게 씻어서 김치 이게 뭐야 지글지글해서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겠어요. 그렇죠. 또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짜서요. 밥도둑이 아니라서 그냥 요것만 먹어도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버섯- 짜지도 않고. 버섯의 감칠맛 진짜 올라오네요. 네. 오사원 선생님 것도 한번. 여기 요거 조금 어디 한번. 모난 선생님 살짝 소외됐다고 했는데 아니 오늘 맛을 볼게요. 근데 원래 이게 디저트잖아요. 지금 수박이 들어가 그렇죠. 있으니까. 디저트죠. 오. 기대 이상인데요. 오 맛있네요. 요거트 맛이 강하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취향에 따라서 나는 콩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콩의 비율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 이렇게 줘도 잘 먹겠는데요. 과일도 그러네. 들어가고 요구르트도 있어서. 너무 맛있다. 자 바로 면역력 증진시키고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요리가 나왔는데요.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력 올리는 온콩탕, 냉콩탕, 그리고 콩그루트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우선 기본이 되는 콩물은 백태, 물, 천일염이 필요하고요. 온콩탕은 콩물과 씻은 배추김치,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각종 양념 필요합니다. 냉콩탕은 콩물과 도토리묵, 오이, 방울토마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콩그루트는 콩물과 요구르트, 청국장 가루, 견과류, 참외, 또 수박이 있으면 됩니다. 우선 백태는 잡티를 골라내고 깨끗하게 씻은 후 냄비에 물, 소금, 백태를 넣고 삶습니다. 이 삶은 콩은 찬물에 헹구고 콩 삶은 물은 따로 빼둔 후 믹서에 콩과 콩 삶은 물, 생수를 넣고 갈면 콩물이 완성됩니다. 온콩탕은 씻은 배추김치를 쭉쭉 찢어두고 각종 재료와 함께 끓이는데요. 이 배추김치가 익으면 콩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줍니다. 대파와 붉은 고추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 완성! 냉콩탕은 도토리묵을 나무젓가락 굵기로 썬 후 그릇에 도토리묵, 오이채, 방울토마토를 담고 차가운 콩탕을 듬뿍 부으면 완성됩니다. 콩그루트는요, 떠먹는 요구르트에 과일, 또 견과류, 청국장 가루를 넣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 올리는 온콩탕, 냉콩탕, 그리고 콩그루트로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냉콩탕, 온콩탕, 콩그루트 이게 다 하나도 비리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 비법 중에 제가 놓친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을 갈잖아요. 그럼 콩이 막 놀란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체에다 걸르면 그 금속에 의해서 그 안에 비린내 성분들이 또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까 채를 치지 않고 그냥 쓰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린내를 좀 줄이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였고요. 만약에 그래도 난 꼭 걸러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는 쇠가 아니라 뭐 플라스틱이나 또 나무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걸르시면 비린내를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 수저로 먹어야 되겠네. 먹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갈아서 콩이 놀란 상황에서만 이걸 좀 피하시면 되거든요. 내 몸의 방패,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만의 비법으로 또 면역력 증진시키는 분이 있어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위를 대비해서 특별한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있는 주인공. 무엇을 돌리고 계십니까? 힘들어. 영혼도 제대로 되네. 생수병을 돌리고 있었군요. 줄넘기 대신 이걸 들고 돌리면
이게 이 팔도 힘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근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목이 마르면 시원하게 목도 축이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줄넘기. 줄넘기는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신 운동이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7, 8. 제가 2019년에 95세 시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너무 마음도 긴장되고 시골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장례 치르는 동안에 너무 이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게 옆에 쫙 은하수처럼 생겨서 혼났어요. 한 달을 막 쑤시고 아프고 물집이 생겨서. 3년 전 집안의 큰일을 겪으면서 생긴 아직도 생생한 그 고통의 대상포진. 갑자기 발병한 대상포진은 주부에겐 처음 들어본 생소한 질병이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환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 떨어지기 쉬운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재발의 위험이 높은 대상포진. 다시는 그 고통을 겪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항상 신경을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걸리면 이게 쑤시고 옆구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쑤시고 아프죠. 누울라게도 아프죠. 뭐 걸어 다녀도 쑤시죠. 맨날 이 옆구리가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건 뭐 고통 안 당한 사람은 몰라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기억으로 남은 대상포진의 통증. 그날 이후 주부는 운동과 함께 식습관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초여름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양식을 먹는 날로 지정해서 삼계탕이나 추어탕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절대 이제 대상포진하고는 이별. 그러려고 먹는 거예요. 삼계탕을 먹게 되면 간의 기능이 회복되고 혈액순환에 도움도 되는데요. 풍부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삼계탕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을 주면서 뇌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부가 면역력을 위해 챙기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고 있다는데 이게 뭔지 빨리 좀 알려줘봐요. 어? 이거요, 생녹용인데요. 제가 음식으로도 보양을 하지만 생녹용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녹용에는 판터크린 성분, 강갈리오사이드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 중 유일하게 뿔까지 혈액이 순환하는 사슴. 그래서 그만큼 녹용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83세까지 장수를 누린 영조도 녹용을 복용했고 동의보감에서는 크게 쇠약해진 몸의 기운을 북돋아 기력을 강화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들도 챙겨 먹고 해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거예요. 화이팅! 주부가 면역력을 위해 매일 챙기고 있는 생녹용.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면역력도 올리고 행복한 노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 저게 분명히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비결이 있었어요. 네. 자, 차유란 박사님이 이거 소개해드릴 겁니다. 생녹용. 그렇죠. 제 비법 오늘은 생녹용인데요. 자, 생녹용 사슴의 뿔을 얘기합니다. 뭐 아미노산이나 당, 인지질과 같은 영양소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것보다도 녹용하면 오래전부터 보양식품, 보양재료,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생녹용은 한의학의 아주 대표적인 약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보약이죠. 우리 보약에서 녹용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의학에선 예전부터 이 보약으로서 많이 사용하던 약재인데요. 일단 동의보감에 보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몸의 재생력과 이 면역력을 북돋아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의 의서인 또 본초 강목에서는 음과 혈, 정과 수를 보해주고 우리 떨어진 면역력과 또 오래된 병 후에 먹으면 빨리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약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동물들 뿔 있는 것들 있잖아요. 황소도 뿔이 있고요. 코뿔소도 뿔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한 번 나면 그냥 계속 있죠.
네. 근데 사슴의 뿔은요, 봄에 났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다시 또 봄에 나는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이 있어서 같은 뿔이라도 이 녹용의 뿔과 일반 그 동물의 뿔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한동안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이렇게 녹용을 조금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녹용을 먹게 되면 특별히 더 도움이 받는 게 있을까요? 일단 녹용은요, 진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적용받고 좋은 몇 안 되는 약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성장기 때 먹으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청장년이 먹으면 힘이 나게 해주고 우리 여성분들 특히 중년층 여성분들이 먹게 되면 갱년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남성들의 스태미너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대표적인 원기 회복의 약재이기도 하니까 뭐 꼭 어디에 좋다 이렇게 얘기가 필요 없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힘 좀 내볼까요? 야, 참. 이 달큰하잖아요, 이게. 이게 진하다. 한약 냄새 싹 나는데 맛도 좋은데요? 네, 맛도 좋고요. 맛있는데요, 진짜. 녹용 보면 어떤가요? 맛있어요. 뿌리 위로 싹 솟아 올랐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양약으로서 사용을 하게 된 게 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이 기운을 보고 저거는 먹으면 무조건 기운이 날 거다 해서 먹게 됐고 사실 또 먹다 보니까 실제로도 보양의 효과가 아주 강력한 약재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복궁 가면 이제 임금님이 앉았던 자리 뒤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십장생, 즉 장수하는 10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그 옥에 사슴이 있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슴이 그 장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슴이 장수의 상징이다라는 것보다는 사슴의 뿔, 녹용이 이제 장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녹용 이러는데 녹용하고 지금 얘기한 생녹용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주하고 생맥주의 차이하고 같은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녹용이 이제 생녹용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녹혈이 들어있는데 이제 피거든요. 결과적으로 피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저장성이 떨어진다. 빨리 상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저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녹용이고요. 그런 걸 하지 않은 게 생녹용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란 이제 좀 사슴에서 채취한 것들이 관리도 쉽고 빨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녹용이 조금 더 관리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저게 진짜 녹용인 지금 거죠? 나오고 있는 게 그래요? 진짜 녹용이요? 네. 이게 진짜 녹용이고요. 사실 또 녹용은 부위별로 효능도 약간씩 달라요. 녹용이 하나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앞면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우리 하대라고 하는 제일 밑에 부분이에요. 오래된 거. 그리고 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상대 부분, 궁골 부분인데 그리고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밑에 부분은 오래돼갖고 이제 고라가 돼서 엄청 땅땅해요. 근데 궁골 부분 봐보십시오. 이게 촉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궁골은 노인분들, 아이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러면 우리가 무조건 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니요. 어디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이 부위별로 사용하는 용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녹용의 이제 상대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는 특성이 있고요. 중대 부분은요. 녹용은 혈관세포가 많이 모인 곳으로 강장작용과 부인병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하대는요. 좀 단단하잖아요. 그만큼 무기질과 칼슘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녹용, 궁골, 팁이란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궁골 중에서도 최상단. 이거 보면 조직 되게 조금밖에 나오질 않아요. 꼭대기에 한두 조각이기 때문에 이게 분골이 2.7%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전체 녹용의 비용은 가장 비쌉니다. 가격이. 그리고 여기에 생장점이 있어서 모든 영양소가 이 분골 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게 좋은데네. 그러면 저거 먹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꼭 분골 팁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전지, 그러니까 전체 부분을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서 녹용 좀 드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먹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먹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다른 이제 저희 50대 중년보다는 조금 체력적으로 좀 강하거든요. 그게 그 탓이 아닌가. 맞아요. 이보은 선생님 제가 옆에서 자주 보면은요 뼈가 통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 녹용에 대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녹용을 먹는 이유
왕들이 왜 생녹용을 먹었나 그 이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 자,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녹용 그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그중에 어떤 성분, 강글리오사이드라는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요, 녹용이나 초유에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을 높여서 면역력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역력 올리면 확실히 피로감도 덜하죠. 네. 그렇죠. 네. 계절 바뀔 때 면역력 챙겨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치매 예방. 네, 생녹용이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는 국내 한 대학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기억력 손상을 유발했던 흰 쥐에게 녹용 추출물을 투여시켰더니 이 장기 기억력이 향상된 점을 확인했던 논문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요새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건망증처럼 깜빡깜빡한다. 그럴 때 이 강글리오사이드 성분 요게 좀 도움이 되나요? 기억력에도? 그렇죠. 우리가 기억력과 면역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뇌고요. 뇌는 수많은 혈관과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글리오사이드가 우리 그 혈관에 대한 도움들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과 치매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좋게 할 수가 있는데요. 강글리오사이드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관을 맑게 하고요.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녹용을 섭취한다. 이거는 면역력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보고들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마지막 볼까요? 골다공증 예방. 네, 이 러시아에서는 이 녹용을 가른 분말을 판토크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 판토크린 성분들이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그리고 골 흡수를 억제해서 뼈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권장을 하고 있고, 중년의 나이에 계시는 분들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 보조 식품으로 많이 먹었었죠. 네. 근데요, 한간에는 이 녹용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가 있어서 녹용 먹기 약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녹용을 먹어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녹용을 먹게 되면 워낙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입맛이 좋아진 거예요. 본인이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지 절대 녹용 때문에 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자, 녹용은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면서 나고 그다음에 지구와 같은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풍부한, 그리고 확실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녹용들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국내산 국내산인지 이런 거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생녹용을 드실 때는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추출 가공 식품인지 이걸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워지는 여름 면역력 챙기시고 거뜬히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내렸는데 네. 오후에는 그치면서 좀 더워진다고 그래요. 네네, 날도 좀 더워지고 특히나 내일부터는 좀 하늘 표정도 맑아지고 날이 또 더워진다고 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아니죠.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